어떻습니까? 지금 좀 계속해서 한동훈 효과가 발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좀 사그라들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이제 한동훈 그분의 효과를 생각을 하면 네. 대통령실에 좀 리스크를 이렇게 감추는 역할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아무리 열심히 감춘다고 해도 이종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온몸으로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아하. 사건이 됐고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유권자분들께서 네. 잊혀질 만한 그 일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권 심판론 하는 것들을 뭐 야당 입장에서는 막 그거를 뭐 그런 게 있을 거다 했는데 야당이 불지르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예. 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러니까요. 하필 이 시기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언론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조사를 받고 예. 공수처에 뭐 이제 조사를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뭐 늦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예. 받게 된다면 예. 입을 열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 그 리스크가 더 큰 게 아니냐. 윗선으로 향하는 그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악재가 되든 말든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판단한 게 아닐까. 어떤 게 더 둘 다 안 좋은데 어떤 걸 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사실 근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건 멘붕이죠. 그걸 봐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멘붕?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출마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그냥 뭐라 그럴까 허걱했을 것 같은데요. 허걱할 이건 그래요. 진짜 잔불을 아무리 열심히 꺼도 그렇지 새로운 않습니까? 불이 큰 산불이 또 났어요. 이건 근데 뭐 어떻게 물로도 뭐 어떻게 못 끄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발화지점이 정말 그 한 중심에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태도가 사실은 그거는 뭐 정확한 어디 대통령실에서 몰랐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건데 했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그 인사 문제에서 그 어떤 뭡니까 대통령 주변에 그 참모를 임명할 때에 네. 이런 걸 모르고 인사한다라는 게 이게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많은 국민분들이 이거를 납득할 만한 일인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하신 최상병 이슈가 또 걸려 있습니다. 네. 최상병 이슈 걸려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청년의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감정이입이 바로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냥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좀 그래서 저는 한동훈 효과라고 했을 때에 네. 한계에 봉착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실에서 터지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효과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리는 효과 해야 되는데 이걸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커져서 이쪽에 그렇죠. 효과도 이거를 없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게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이분이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걸 온몸으로 손바닥으로 가리지도 못하고 온몸으로도 가리지 못할 최상병 사건을 보면 그렇네요. 저도 되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막 사람이 생각하면 이게 되게 슬퍼지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다. 이건 이거를 어떻게 저는 방어하려고 이 문제가 터졌는지 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국민들은 터졌습니다. 잘 뭐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는 건 결국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그러면 선거는 네. 격전지에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완전 방심한 것 같아요. 얘기했듯이 뭐 지금 지지율도 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백석만 되면 된다. 백석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효과를 제대로 보이려면 이런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긋고 할 말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도 또 중대중에서 그렇죠. 기대를 했을 텐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효과는 백약이 무효인 효과죠. 배경이 뭐예요, 효과? 지금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네. 위원장도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자신이 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위를
점점 잃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하. 예. 그렇죠.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거 외풍 막아주고 방어해주고 예, 그렇죠. 여론 좋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다. 아니 그건 당이라는 거는 브랜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각자는 당의 그 브랜드를 달고 가는 건데 이제 이거 못 달게 됐네라는 생각하는 순간 당이 무너져요. 그렇네요. 각자 도생하는 상황이 예. 되겠네요. 네. 아니 강서 구청장 보고를 생각하면 네. 그때 빨간색 안 입었습니다. 후보가 맞아요. 김태우 후보가 네. 하얀색. 하얀색 입고 예. 거리두기를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새빨간색을 입고 와가지고 그 김기현 안철수 예, 이런 분들이 그냥 막 끌어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하얀색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끌어안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러다가 격전지에서 빨간색을 안 입는 후보가 나타나 버리면 아, 그렇죠? 그게 상징적이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총선에서 네. 예 단일대우 완팀이 안 되고 색깔이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지금 저는 네. 2월 5주 때까지 보면서 국민의힘은 너무 많이 이완된 거예요. 아, 서울에서 지지도가 너무 괜찮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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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분위기 완전히 좋다. 이완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대형 사고인데 대형 사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네.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중도 성향이신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국격 얘기 나오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국격 왜 이게 아니 수도 서울에서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 절로 보낸다든지 이게 아니고 외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노른자리라 할 수 있는 호주. 예. 그러면 이 호주에서 막 문제가 터지면 네. 국격 실추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움찔해요. 이거 뭐냐? 그렇군요. 이거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모로 악재다. 지금 굉장히 큰 악재인데 네. 전 그래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선거 공학에서는 이런 일은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를 굉장히 큰 폭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다. 아, 그렇네요. 지금 서울에서 네. 보세요. 붙어봤어요 다시. 아,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아니, 지금 그렇게 많이 힘을- 차이가 났었는데 예. 지난주. 차이가 계속 이렇게 커진 게 두 번이었는데 네. 완전히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2니까 국민의힘 30보다 2%포인트 많죠? 붙은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서울에서 네. 투표하러 나갈 분들 여기 보시면 조국혁신당도 네. 지난주에 서울이 여기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6 나올 때 네. 조국혁신당이 서울에서 5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근데 9까지 지금 올라오면 9죠? 아, 민주당과 함께 동방상승을 또 했네요. 동반상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동반상승. 그러면 5에서 9는 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죠. 그런데 느낌상은 뭐냐면은 뭐야 이거 서울에서 2배 되나?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여기저기서 민주당, 네. 조국혁신당은 올라가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글쎄 아, 그렇네요. 글쎄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예.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요. 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도가 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어느 당 후보 찍을 거냐라고 하면 정당 지도보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뭔가요? 그렇죠? 예. 뭐냐면은 예. 더불어민주당한테 회초리를 든 거예요. 공천도 너무 시끄럽고 메시지도 뭐 뜨뜻미지근하다 해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네. 그런데 투표는 어디에다 하실래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잠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초리 든다면 그만큼 이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 들었고 그렇죠. 예. 근데 후보는 당연히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그 차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지도가 확 빠졌습니다. 빠질 네. 때에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응답을 안 한 거 맞죠. 아. 그런데 그러면 후보는 이라고 했을 때는 응답 패턴이 달라진다. 그 두 개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예.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것도 세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네. 민주당 후보가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러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물어보는 질문이 다르니까. 질문이 예. 후보 질문이 1번이에요. 아. JTBC 메타보이스는 예. 누구 찍겠느냐는 거예요. 가령 예, 개항을 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예. 국민의힘 네, 원희룡 원희룡. 누구 찍겠습니까? 라고 누구를 지지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누구를 지지하세요? 네. 라고 묻는 거죠. 이거하고 예. 앞에 정당이 먼저 나옵니다. 아.
뭐 나오고 그다음에 뭐 후보 묻는 거하고는 달라요. 뭐가 더 정확합니까? 후보 붙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사실은. 그때 다르긴 한데 예, 예. 그때 달라요. 그거는 이런- 그러니까 정확하다라는 거는 실제 투개표하고 뭐가 비슷하냐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예. 그때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냐? 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브랜드보다는 네. 후보의 경쟁력이 네. 더 나은 경우도 있더라. 음. 라는 그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후보를 딱 물으면 후보를 탁 선택하는데 네. 정당 묻고 뭐 묻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 생각하는 단기 메모리에 올라오는 게 정당과 관련된 생각이면 최근에 정당에 뭐 실망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그러면,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거나 또는 일관 선택 경향이라고 해서 뭐 나는 뭐 땡땡 당을 좋아했는데 네. 그러면 그 당 후보라고 하지 뭐 아.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투표소에 가면 뭐 보고 찍습니까? 당하고 사람 이름 보고 찍죠. 그렇죠. 사람 이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 예, 이름을 예, 가리고 예. 찍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 이름 보고 찍습니다. 그렇죠. 이름 보죠. 예. 문항 순서 효과로 말씀을 드리면 당장 그러면 사람 즉 인물 경쟁력이 반영이 돼야 조사는 또 읽을 만한 조사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예. 총선 관련된 조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뭐 한동훈 효과 얘기하다가 지금 뭐 여론조사, 문항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자, 오늘 이 분석 보시면서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총선 판세가 어떤지 좀 시청자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분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김봉신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판세가 또 어떻게 바뀌고 변하는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